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같이 함께 하신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에 적어도 4번은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요 몇 년간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주식을 여러 가지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공포와의 싸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고 모두가 느끼는 것이 사실 공포가 아니라 공포 다음을 우리가 느껴야지 공포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만 전제가 깨졌다. 이런 건 공포일까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공포일 수는 있겠지만은 공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이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더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공포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뭐 환율이 1,800원 간다, 1,700원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시 IMF 때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요. 뉴스, 뭐 유튜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한 100명 중에 한 95명은 뉴스나 유튜브 주변 사람들 통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공포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 계좌를 보고 상상을 통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이거 내가 이 돈밖에 없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거 뭐에다 써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개인의 문제죠. 근데 이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없는 돈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공포는 적당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의 공포가 가중이 되면서 이 유튜브는 주변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인데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대부분 이 공포를 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손절하세요. 그냥 파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쉽게. 내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거나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역할을 했을 때 뉴스나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미리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공포가 진정한 공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공포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타이밍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사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에서 맞봤던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공포에 사지 못합니다. 상승장에 샀던 사람들. 왜냐면 사면은 올라가고요. 사도 물리면 다시 회복돼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포에서 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식 경험을 해보고 이 고점에서 사보고 저점에서 사보고 저점에 샀는데 그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1층에서 사고 지하 1층에서 사는 버릇을 들이면은 이 공포를 우리가 즐긴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보조지표나 기술적 지표보다도 지수가 쌀 때 사는 것이 누구보다도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급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사고 남들보다 더 덜 떨어졌을 때 사고 남들이 한 주 샀을 때 나는 10주, 100주씩 사고 그런 습관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사고요. 떨어졌을 때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주식 계좌는 또이또이 되는 거고요. 잘해야 또이또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샤난의 도깨비에 의해서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주가 지수를 보면은 참담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그리고 3년을 보더라도요, 이게 무슨 뭐 코스피인가 코스닥인가, 미장을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미장을 하는 사람은 미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비트코인 선택하지 못했다고, 또는 미장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성공한 모델들을 가지고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판단을 한, 비록 내가 수익을 냈지만 판단을 못한 그 자신을 한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가 가진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미리 해안을 갖고 미장을 투자하거나 10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됐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포도 공포지만은 공포 다음에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결국엔 극과 극, 결국엔 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요. 욕심을 부리는 것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공포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또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요. 그만큼 변동성을 우리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인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율이라 생각을 합니다. 환율 예측하기 힘들죠. 주식시장만큼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400원, 여기서 1,700원, 1,800원 되는 것이 빠르냐, 아니면은 1,350원 정도가 되는 게 빠르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환율이 고점에 있을 때 한국 증시는 항상 폭락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공포 속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한다면은 충분히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늦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